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참 오락가락하는데 좀 올라오나 싶었더니 다시 조금 내려오는 것 같다가 오늘 또 지금 보니까 미국 증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깜짝 나오고 들어왔습니다.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랐네요. 자,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꽤 괜찮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되고 있나요? 1한 4, 5% 정도. 1.4%? 네, 네, 상당히 좀 상당히 오르고 많이 있어요. 올라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 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안 좋았는데 지금 중국 쪽 고위인사하고 미국 측의 고위인사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한번 해가지고 네네. 미중 무역 갈등해서 회의에 대한 일정을 원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다가 9월 거 취소한다 예, 본다 막 막 9월 이런 얘기 1일 날 일단은 회의가 일단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9월 또 일단 1일이요? 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통화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2, 3주 내에 또 이제 통화를 한 번 더 하겠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한 번 더 한 두 번 정도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제가 미국 쪽 자료에서는 못 찾았고 네. 지금 중국 쪽 자료에서 지금 자료를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 뭐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도 지금 급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어찌 보면은 이게 모든 나쁜 거의 스타트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아직 소개도 안 드렸는데 이제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이 급했네요. 아, 괜찮아요. 뭐 우리 빨리 원래 이런 싶어서, 예? 뭔가 약간 좀 프리스타일한 이런 게 좋아요. 방송을 청해서 그랬어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좀 전에 이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강준혁 파트너, 이동훈 파트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전에 이미 우리 이제 방송을 기다리면서 계속 수다를 좀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올라오니까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다 같이 찾아보다가 이제 강준혁 파트너가 또 중국말을 좀 하시니까 이제 또 거기서 딱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얘기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게 그죠?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게 어쨌든간 모든 어쩌면 시발점이 될 수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근데 이들 이제 고위급 사이에 통화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통화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둘 사이가 좀 벌어지고 뭐 포치하고 막 이러면서 9월에 이제 아예 그냥 뭐 안 해, 뭐 회담 안 해, 뭐 협상 안 해 이런 거였는데 근데 9월 1일 전까지 통화를 또 하면서 9월 1일 날 뭐 협상단을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실 뭐 좋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게 웬일이에요, 그죠? 웬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물꼬를 트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서 어쩌면은 고생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저도 이게 오늘 원고를 쓰면서 네. 변수 통제 불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오늘 딱 방송 자리에 앉다 보니 제가 한 30분 전에 유럽 시장으로 다 빠지는 걸 봤거든요. 네네네. 순식간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 지금은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힘들다. 그쵸,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그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베 일본 총리한테 농수산물 전화를 해가지고 농산물 사라고. 갖다가 좀 대신 중국에서 안 사주니까 좀 사달라고 그것도 뭐 몇백만 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체면질한다. 상당히 급했긴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이렇게 핫했던 이슈가 어쩌면 해결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일까요? 뭔가 하여튼 발을 물러나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뭐 뉴스가 나오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발을 뺀 건지 아직 모르니까 그게 좀 이제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뭐 생각이 나는 대로 바로 또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발 빼는 외국인 최장 순매도 증시 안전한가? 안전한가요? 근데 이게 한 열흘 팔았죠, 그죠? 열흘 연속 팔았고 1조 7천억, 그죠? 그 정도 팔았죠. 근데 너무 팔아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뭐 MSCI 리밸런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파는 거냐. 뭐 전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후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적고 약간 이런 와중인데 자 이동훈 파트너 볼 때 어때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우리한테서 나가버리는 게 그냥 MSCI 리밸런싱에 좀 가깝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위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좀 도망가는 흐름으로 좀 보세요? MSCI 리밸런싱 거기에 대해서는 네.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난번에 5월달에 할 때도
별 볼 없더라 사실은. 그 막판 다가와서 조금 이제 나왔지만 그거는 시장이 다 충격 흡수를 해줬다. 이번에 하면은 뭐한 자 잠깐만요. 속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 USTR에서 일부 중국 제품 추가 관세를 12월 15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보다 사실은 한 발짝 좀 더 나가 있는 뉴스 같은데요.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수포로 좀 올려주시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자 다시 얘기 이어가시죠. 저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뭐 9월 1일 날 되면은 저는 관세 부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저게 속보가 떴으니까 또 뭔가 이제 안에서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좀 안도 좀 한숨을 좀 내뱉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5월 달에 8,500억 정도 나온다 했는데 7,5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오면은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MSCI 분기 리밸런싱 때문에 파는 것보다 사실상은 이제 미중 분쟁이라든지 이제 한일 간의 분쟁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동안 좀 팔아왔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볼 때도 보면은 뭐 리밸런싱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건 나머지 또 액티브 패시브 펀드 쪽에 서로 맞받아치면서 네. 받아쳤었거든요. 이번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저 내용이 나왔으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가 저점권에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꿀 때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주가 빠지는 시점에서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욕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지금. 아 근데 저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래요. 물론 뭐 얘기하셨다니까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고 그리고 둘 사이에 항상 알 수가 없는 거. 이게 뭐 오늘 나올지 내일 뭐 6시간 있다 나올지 아예 안 나올지 다시 싸울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은 저거를 보고서 뭐 이제 저런 일이 나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내일부터라도 진짜 막 따라 붙어도 좋을까에 대한 생각도 사실 오늘 그 얘기가 없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좀 급하게 보다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린 아까 이제 9월 1일에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네. 제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쌍방이 지금 2주 내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겠다. 아 만나는 건 아니고 만나는 건 일단 아니고 2주 내에 통화 한 네. 번 더. 네. 이게 지금 통화에 대한 그 먼저 통화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오건 같고 네. 그리고 한 2주 내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되면 오늘 원고 준비했는 거는 머릿속에서 찢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악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뭐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이렇게도 볼 그쵸, 수가 네.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 안에서 우리나라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미국도 피해를 보고 중국도 피해를 볼 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엄청 피해를 보거든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도 우리 제품이 중간재로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농수산품이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격화되면은 또 불매운동이 또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도 또 우리 제품이 또 중간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할 때도 우리는 좀 힘들고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네. 피해가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일본 규제 부분도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포를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야 이것도 조금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도 되는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어닝 지금 계속 발표하는 거 보니까 어닝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여기다가 MSCI 리밸런싱까지도 있다 보니까 야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뭐 때문에 파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가짜 뉴스라고 그랬어요. 예? 뭐 하여튼 얘기들이 일단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MSCI 부분은 저도 이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보니까 교보증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이미 비중 자체를 많이 줄여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 A주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A주도 있고 중국은 그 보면은 상해에 상장되는 A주도 있고 홍콩에 상장돼 있는 H 주식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안에 이제 또 상장돼 있는 게 옛날에는 본토 A주에 투자를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상해에다가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만에다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이 대만으로 흩어져 있던 상해로 흩어져 있던 아니면은 뭐 A주 주식이 됐던 이런 주식들을 A주 쪽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 내 B주도 있잖아요. 네. 이 B주는 이제 그 중국 상해 증시라든지 심천 증시 내에서 A주는 원래 본토인들만 B주는 원래 외국인들만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게 후강통 성강통 하면서 B주는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니까 네. B주에 있던 것들도 A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비중도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비중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비중이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MSCI에 대한 리밸런싱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이슈에 안 좋은 이슈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오늘 좀 팔고 있는 게 그 아닌가. 지금 게 원고에 딱 하나 필요한 거 있네요. 이게 변수 통제 불가. 그러니까 모든 거 그냥 우리는 모든 거 다 받는다. 이게 하다못해 감비아나 수단 쪽에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늘 영향을 받는다. 아 진짜 극단적으로 그래요. 제가 시장 분석을 해서 보면 네.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MSCI 리밸런싱 물론 이제 수급상에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팔아왔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자체도 이제 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거 그쵸. 해결되면은 저는 어느 정도 국내 시장도 숨통 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했으니까 네.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내일 아침 되면 또 새벽 되면 어떻게 될지 또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예. 이게 요런 아까 이제 USTR 쪽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강경한 그쵸. 쪽인데 12월 1일까지 이제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믿어야죠. 근데 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트하이저는 상당히 좀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어느 쪽이라도 다 굉장히 강경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뭐 지금도 속보로 나오고 있지만 무역 전쟁의 국면 전환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네. 9월 1일 날 했다 우리가 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겠다 해가지고 안 한다고 싸운다 날짜까지 결투일까지 딱 잡아놨는데 네. 갑자기 12월 달로 뒤에 하자라는 거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죠. 예, 그쵸. 없다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얘기 나올 때 이거 금방 안 된다. 12월 연말까지는 간다라고 했는데 일정대로 연말 정도 되면은 누가 급한지 이제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 또 넘어가가지고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고 트럼프다라고 하면은 연말 임기 다 돼가지고 트럼프가 급하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급하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받을 때는 그 넘기지 않고 아마 저쯤 해가지고 예, 이제 12월 뭐 초쯤 해가지고 또 이제 얼추 해결되는 걸로. 예, 분위기를 좀 띄우고 연말 분위기 좀 띄우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한 지금 90%인데 10% 도장 안 찍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한 5% 남겨놓고 또 찍겠죠. 그럼 오히려 꽤 안 좋았으니까 어쩌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도 많을지도 모르고 사실 이제 벌써 뭐 9월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연말이라고 뭐 연말이 랠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번에 제대로 그거 하나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지금 딱 속보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예, 반가운데 진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근데 이거를 믿어도 될까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죠. 그냥 예,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을 물론 이제 기속 반등이라고 하는 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갈 때는 기속 반등 나오고 넘어서면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네, 건데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트럼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사실은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쪽이라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이 원래 사견을 얘기하는 방송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내년 선거 이후까지도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도 위대한 중국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 이번에 내가 뽑아달라 그러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중국을 잘 압박을 해서 할 거다. 만약에 다른 쪽 뽑으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에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날 뽑아라. 그래 내가 잘 해결하겠다. 저도 이쪽이에요. 네, 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단번에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이거 뭐 조율하는 정도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네. 이게 그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요즘 최근에 방송 나와서 대북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외교적인 성과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적인 성과를 풀 수 있는 게 중국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건 아마 재선까지는 가져갈 카드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중동 아니면은 이제 북한인데 중동도 사실 풀기가 약간 좀 애매한데 북한은 풀기가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쉽다는 뜻인가요? 쉽다? 네. 트럼프만 풀어주면 이 문제는 풀어질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간으로 계속 이제 중재자로 계속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잘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벨 평화상 나올 때도 우리 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사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네.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 트럼프가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싹 다 미국 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자꾸 눈치가 보이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번에 이제 반등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에는 큰 호재는 맞습니다. 큰 호재는 맞는데 네. 이게 좀 연기가 되고 너무 이게 억눌러 놨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줘도 시장은 저는 강하게 뜰 수 있다고 네. 생각을 이제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속보는 저는 네. 사실 지금 이 방송하면서 엄청 지금 놀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지금도 예. 아까도 저 이제 증시를 쭉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약간 2% 조금 넘어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엄청 놀랐는데 그 나온 배경이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그래서 좀 되거든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긴 알아야 해요. 돼요. 예, 너무 그 지금 저는- 일단은 좋게만 보여서 예, 저럴 저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저도 이제 일단 저는 이제 나온 현상이니까 네. 예, 그대로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국내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그쵸. 지금 엄청 싫어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러시아 쪽에서 아마 그 미사일 시험을 하다가 막 그 네, 사고가 난 걸로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뭐 제2의 뭐 체르노빌 이런 얘기가 예, 나오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안 좋잖아요. 자, 아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대신 뭐 몇백만 불이라도 좋으니까 농산물 좀 사달라고 요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북한 문제는 사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오케이 하면은 다 풀리겠죠. 근데 중간에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왕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조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느끼고 있을지 않나 싶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우리 아까는 MSCI 문제였는데 아예 틀렸어요. 이게 MSCI 안 해. 오늘 안 합니다. 이 얘기 안 할 거고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경제 제재 풀어줬어요. 네. 북한에 이제 경제 제재 풀어줬어요. 그러면 네. 누가 가요 거기? 북한이 누가 투자를 할 거냐는 거죠. 영국이 가서 투자를 할 거냐, 프랑스가 가서. 그러니까 북한이 프랑스한테 가서 우리 좀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 북한이 가서 투자를 해줄 거냐, 영국이 투자를 해줄 거냐, 프랑스가 해줄 거냐. 중국은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미국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뭐냐면 트럼프 니 공 다 가져라. 우리는 조금 안 좋더라도 일단은 있을게. 네가 어차피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봤자 경제 제재 안 풀어주면은 말짱 헛방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미사일 아무리 쏴도 네. 유엔 안보리에서 야 이거는 유엔 안보리 규제 지금 규제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야 미사일 그런 거는 누구나 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우리 정부가 지금 왕따가 되고 있고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회는 우리 기업들한테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은 지금 좀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해결되기엔 조금 요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예전에 너무 많이 물려 있거나 뭐 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은 한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다른 또 테마주 소위 말해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테마 요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북 관련된 테마주들은 이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뭐 얘기를 좀 전에 하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귀가 쫑긋했을 만한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일단 그렇습니다. 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정말 반가워요. 근데 이게 뭐 그래 완전 뭐 추세적인 상승까지 돌릴 거냐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최근에 너무 손실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를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네.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피크가 좀 나오는 시점인데 미중 무역 분쟁에 또 한일 간의 분쟁까지 끼어가지고 실제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도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뭐 해결 단계는 아니지만 12월 달로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3개월 뒤로 미뤘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일 이거는 이제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한일 간의 분쟁이 나오면서 디램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무리 실적이 좋아져봤자 작년 실적은 못 가니까. 네, 그건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언제 오르라는 거야 지금. 자, 근데 그건 그렇고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막 되게 기분 좋게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계속 제가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8월 대비해서 일평균으로 보니까 한 17%, 조업일수 빼고 그냥 따지니까 한 22%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지면 그래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일부 중국 제품 추가 관세 12월 15일로 연기. 저게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에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아지냐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무서운 건 없어지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의 펀더멘탈은 이건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나간 거는 어쩌면 그래요. 미중 무역 분쟁 무서워서 나간 것도 있을 거고 한일 간의 갈등 나간 것도 있을 거지만 분명히 야 한국 약간 지금 요새 분위기가 이상해 라고 하면서 나간 자금이 전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자금이 빵 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우리 MSC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외국인이 그렇게 벼락치기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MSCI 때문에 물량이 요즘 빠져나가? 그러면 그 10일 이전에 왜 샀어? 그럼 벼락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왔기 때문에 판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올해 수출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게 반도체 경기 꺾이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는 뭐 GDP 성장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이 안 좋겠네, 대한민국 전체가라고 네. 하는 부분을 예전에 외국인들이 몰랐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알아가지고 이걸 파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아까 지금 보니까 여기 환율도 지금 위엔화가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7.02까지 아까 공사까지 02요? 예, 공사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0이거든요. 028, 027 지금 급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 얘기 자체는 중국의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네. 중국의 환율이 안정을 취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네. 외국인들은 팔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환율에 지금 상단까지 올라갔잖아요. 3년치로 보면 거의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데 야 상단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밑으로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네. 위로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만은 아래로는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이 아래로 환율이 이제 강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들은 매수가 일단 수급상으로는 단기적으로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제 말은 단기적인 건 그래요. 단기적인 거는 내일 오를 거야 하면은 여기서 뭐 전문가든 뭐든 누굴 갖다 놓고 100명을 갖다 놔도 단기적은 올라요. 근데 단기적인 오르는데 이 단기적인 오르는 것만 갖고는 이분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아직은. 좀 추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추세가 나오기까지는 네. 조금 확인하는 내용들하고 이게 추세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도 추세라는 거 그렇게 한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밑으로 꺾여져 있는데 그걸 금방 돌리는 데는 상당히 좀 확인한 내용들이 좀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수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스닥 막 2.5%가 넘어가는데요 지금. 아, 지금 그것만 보고 계시죠 이거?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또 내일 갭산. 그러면 이제 사실 먹을 게 별로 그렇죠. 없는 그런. 우리 장중에 나오든가 우리 그렇죠? 아침에 나와줘. 우리 장준이면 걔 자는데. 자도 그때 깨워서 나와줬어야지. 지금 보니까 이것만 보고 계시네. 제가 아유.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아니. 기술적으로 보니까 1950포인트 라인이 제가 8월 6일을 변곡일로 봤거든요. 6일 네. 보고 8월 13일부터 약간 꺾였다가 바닥지고 다시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빠지고 아마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지금 안 좋던 수출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안 좋은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중 간에 무역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교역이 좀 둔화가 되고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나 가닥을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서 팔 게 많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는 좀 안정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통계만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중국 거 관세 풀어주면 우리 거기서 또 박치기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중국의 관세 부과를 해서 국내 IT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당연히 증권사문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수혜를 보는 날 주가는 빠집니다. 그죠. 예, 그게 왜 빠지느냐?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그죠, 되니까 빠져버린다. 시장에서 역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이제 저는 하나씩 이제 쌓이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 걸리.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네. 삼성전자 재고 뭐 이게 좀 디램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장 그냥 그렇다고 작년 실적이 될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AI에 들어가는 이제 소위 말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지을 수 있는 나라 미국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따져 보면은 이제 중국인데. 그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제 5G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되고 AI가 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시발점 자체가 일단은 5G지 않습니까? 근데 네. 5G 하는 부분은 하웨이 애들이 막아 놓으니까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얘를 막아 놓으면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5G를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럼 중국이 실질적으로 5G를 가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D램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소비를 해주는 나라인데 이 부분을 새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관세 부분을 좀 유예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중국이 정상적으로 5G로 달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원래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했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5G 시대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부터 시작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엄청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MLCC 수요 자체도 사실은 5G 이후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되는 거고 사물 인터넷도 5G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이 5G 부분을 달리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IT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게 단초가 돼서 그 시장까지 열릴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삼성전자가 올해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향후에 이제 5G 이후의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그러한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빨리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갑자기 싸울 줄 몰랐잖아요. 네. 부인하고 그렇죠?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뭐 하나 말 실수하면 갑자기 분위기 확
꼬였다가 그러다가 뭔가 또 이슈가 나오면 갑자기 또 분위기 좋아지는 이런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전 투자 심리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악재가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다.